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관계로 여러분 지금 이제 데이터가 지금 없으시죠, 지금? 자, 그래서 어쨌건 이제 수업은 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우리 이제 프로젝트 폴더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를 지금 우리 컴퓨터 D 드라이브에다가 다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번 자, 기초적인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카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수업 자료는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수업 카페 자료에 봐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위해서 브라켓이라는 거를 깔아 놓으시고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숙제라기보다 그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가장 끝의 시간으로 평가를 한번 하실 건데요. 자, 평가하실 때는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폴더 자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간 이제 디렉토리 폴더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프로젝트 폴더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한 개당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또는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두 개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폴더라고 하는 것 또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로 보신 것도 하나의 평가 프로젝트로 저희는 간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실 건데 D 드라이브에다 미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수요일 날 다시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D 드라이브 가보시면은 오늘은 그냥 아무 데다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뭐 강사방이 됐던 뭐 학생방 뭔가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이름으로 폴더가 있다. 자, 그래서 나는 요거를 내 프로젝트 폴더로 쓰겠다 그러시면 이 안에 루트 디렉토리를 만드시면 되는 건데, 자, 저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폴더는 나만 쓰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폴더지 프로젝트 폴더는 아닐 거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뭐 프로젝트 01이 됐던 02가 됐든 뭔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프로젝트 01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어떨까요? 이 프로젝트 01 이름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프로젝트 폴더 이름은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임의의 이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작하려는 사이트마다 프로젝트 폴더가 필요합니다. 수업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기고 여기에 프로젝트 폴더 하나 만들 건데, 자, 폴더의 이름은 임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폴더는요. 자, 그래서 이 만들어진 프로젝트 폴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 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평가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이 UI 구현이거든요. 그래서 UI 구현 자기 이름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이 폴더를 제출해 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요, 사이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이트 제작이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은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여기다가 자, 사이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이제 사이트라고 하는 거를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하실 거거든요. 자, 호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업로드를 시킬 때 호스트라고 하는 게 가장 처음으로 인식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거는 프로젝트 폴더를 인식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폴더는 자, HTML이라고 하는 폴더 이름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는 반드시 소문자로 HTML이라고 하는 폴더가 존재를 해야 돼요. 자, 이 폴더를 보고 우리는 루트 폴더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루트 폴더는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되었다면 웹에서 베이스로 서비스되는 폴더가 필요합니다. 이 폴더를 루트 디렉토리 혹은 루트 폴더라고 하고 루트 폴더는 호스트에 따라 정해진 이름을 사용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용할 호스트는 다톰이라고 하는 호스팅 업체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거거든요. 근데 다툼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HTML이라고 이름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툼이 아닌 다른 회사의 같은 경우는 퍼블릭 또는 WW 여튼 여기 자 루트 폴더라고 하는 이 폴더명은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루트 폴더 이름 만드실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통 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HTML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루트 폴더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웹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데이터는 이 HTML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은 자, 잠깐만요. 자, 이 HTML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자, 웹에서 서비스가 되는 데이터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웹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먼저 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HTML을 모양을 꾸며주거나 도움을 주는 CSS 문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한 동작을 구현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문서가 있을 거고요. 이미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자, 이미지 문서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음악들, 사운드나 또는 음악들, 뮤직이 있을 거고요. 기니까 이거 잠깐. 사운드, 뮤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는 이 HTML 폴더 안에 다 들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안을 만들기 위한 PSD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 이 파일 또한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HTML 폴더 안에 있어도 될까요? 이 폴더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PSD는? 안 되죠. 자, PSD는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시안을 파일로 많이 쓰실 거거든요. 얘는 실제적으로 웹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문서는 아니에요.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서비스 하기 위한 파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HTML 폴더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볼 때 쟤는 흔히 우리가 어디다가 만드냐 그러면요.
자, 여기에 지금 요거를 프로젝트 폴더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프로젝트 폴더 바깥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UI 구현 해서 뭐 디자인 자료 또는 디자인 시안 이렇게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같이 관리를 합니다. 다만 이 앞에 들어가는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쓰인다면은 폴더가 정리가 되거나 내용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될 때 확인하기가 쉬우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웹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도록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웹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루트 폴더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루트 폴더 안에서도 인터넷 브라우저가 처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일. 자, 그래서 이 파일은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을 첫 문서로 인식을 하거든요. 인덱스. 그래서 얘가 HTML이 됐던 또 웹에서 인식할 수가 있는 파일은 HTML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index.jpg가 있다. 그리고 index.asp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 자, 이 정도로 파일이 들어 있다라고 그러면요. 첫 문서로 인식을 하는 거는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문서를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주소 입력 창에다가 내 도메인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첫 화면으로 보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먼저 보이냐면요. 확장자가 알파벳 순으로 보았을 때 빠른 게 첫 페이지로 보일 거예요. 자, 만약에 ASP라고 하는 프로그램 파일이 있다 그러시면은 index.asp가 첫 번째 파일로 얘가 첫 페이지로 보일 거고요. 자, H보다 J가 더 느리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얘보다는 얘가 먼저 보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첫 번째 보여줄 문서로는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이 반드시 사용이 돼야 돼요. 인덱스 말고 나는 이거는 메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나는 메인으로 쓸래요. 그래서 만약에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럴 거예요. 파일을 main.html 만들어 놓고 어 만들어 놨는데 나는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404 에러 파일이 없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메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첫 번째 파일로 인식을 못해요. 반드시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서 링크가 걸리는 파일들은 다른 이름을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브라켓을 열어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만들었던 자, 프로젝트를 브라켓에다가 등록을 할 건데 자, HTML 폴더를 가지고 가면은 되는 건가요? 자, 반드시 프로젝트를 등록하겠다라고 그러시면 프로젝트 폴더를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HTML 폴더를 넣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폴더를 여기다가 던져 넣으셔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HTML이 보이니까 HTML을 던져 넣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새 문서 하나 만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HTML 폴더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인식이 되는 거는 index.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인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드시고 바디에다가 h1 쓰시고 안녕하세요. 자기 이름 쓰고 문성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놓고 얘를 저장을 하실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됐고, 여긴 아직 안 됐나요? 이 자리만 인터넷이 연결이 아직 안 됐네? 그래요? 예? 여기는 됐죠. 저기, 우성씨 자리 쪽은요? 인터넷. 아, 잠깐만요. 여기 켜놓고, 뭐,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면, 예, 여기 일단은 이제 됐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인터넷이 연결된 쪽도 있으니까요. 자, 요거, 우리 한번 수업하고 벽을 크게, 우리 수업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요거 우리가 웹에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루트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이트를 내 컴퓨터로 개발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개발되고 있는 컴퓨터, 그 데이터는 내 컴퓨터에 들어 있겠죠. 그 상태를 우리는 로컬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컬 사이트. 그래서 웹문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까 제가 잠깐 AESP라고 언급했던 거, PHP, JSP 이런 것들이 웹에서 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들이에요. 걔네들을 이용해서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들 수도 우리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로컬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로컬 사이트가 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내 컴퓨터에서 개발된 사이트를 다른 사용자가 열람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 여기가 지금 내 컴퓨터고 클라이언트라고 써져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컴퓨터에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웹사이트 데이터는 여기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 컴퓨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내가 만든 사이트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개발된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 웹 브라우저에서 내 컴퓨터에 해당하는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볼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P라고 하는 주소가 생겨요. 그래서 그 주소를 내가 알고 특정 폴더를 내가 개방을 해주면 다른 사람이 그 폴더로 공유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메인 주소를 치거나 또는 제 컴퓨터에 해당하는 컴퓨터 이름을 친다는 건요,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를 내 컴퓨터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발라씨가 제가 알려드린 주소를 브라우저에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홈페이지 제약한 데이터를 이쪽 컴퓨터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주고서 이쪽에서 전달받은 거를 통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 화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도메인 주소를 치는 거는 데이터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자, 요청과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요청을 했을 경우 응답을 해야지 되는 것도 여러 번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컴퓨터 하나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서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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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번씩 보내주세요라고 그러지만은 제 컴퓨터는 10번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 얘네도 좀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버라고 하는 PC에서 걔를 올려요. 그래서 1대 N 응답이라고 하는 거, 1대 다수 응답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거거든요. 서버는 1대 다수 응답이 가능한 고용량 컴퓨터로서요. 서버에 데이터를 우리가 올릴 거예요. 근데 올릴 때도 일반적으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FTP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올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FTP 프로그램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트를 개발을 하고서 FTP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버에다가 올리면요. 여러분들은 제 컴퓨터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올려져 있는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응답을 해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제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보고 우리는 웹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웹사이트. 그래서 사이트라고 하는 건요, 웹문서들, HTML 파일들을 여러 개를 모아 놓은 거를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는 사이트라고 할 거고, 그 데이터가 내 컴퓨터 안에만 있다. 그러면은 로컬 사이트. 이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서버 내지는 호스트에다가 업로드를 해놨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웹사이트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호스트로 우리는 올릴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웹 호스트에 올려져 있는 데이터랑 내 컴퓨터에서 개발되고 있는 데이터는 동기화가 되어 있듯이 항상 거의 일치되어 있는 모습이 만들어져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프로젝트 폴더 안쪽에 있는 HTML에서부터 동일한 문서 내용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인터넷은 지금 다 연결이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datom.co.kr 해가지고 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웹 호스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사이트거든요. 자, 웹 호스팅 25% 장기 할인 이벤트도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돈을 내 가지고 사용하셔야지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어차피 실습용을 한 번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무료 호스팅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여기 이 회사에다가 파셔야지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인터넷이 또 안 되시나요? 큰일 났네. 자, 그럼 혹시 클라우드는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 상태면 클라우드도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안 되죠. 큰일 났네요. 잠깐만요. 저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단은 브라켓 잠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HTML 폴더라고 하는 거를 HTML 폴더 안에다가 인덱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제 얘네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위 이제 서브 페이지들이 여기 쭉 생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좀 이쁘게 보이려면은 CSS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근데 이제 HTML 문서들하고 CSS 문서들이 서로 섞이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될 거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도 자, CSS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 폴더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으시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 브라켓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세요. 자, 여기 프로젝트 관리창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폴더 만들기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만드시면은 좀 더 편리합니다. 여기서 폴더 만들기. 그래서 여기다가 CSS 폴더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HTML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하위 폴더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여기서 이미지들, img 이렇게 해서 만들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SS에서 관리를 해야지 되는 파일들이 무엇이 있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문서가 필요하지만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리셋이라고 하는 파일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커먼이라고 하는 파일이 필요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얘네들 말고도 자, 여러 가지 글꼴을 만들고 있는 웹폰트 인식시켜 줄 수 있는 CSS가 필요할 거고요. 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필요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자, 리셋이 왜 필요한지, 커먼이 왜 필요한지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웹폰트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글꼴이 브라우저에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웹폰트 CSS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 건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구글에 들어가서 웹폰트 경로 따왔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은 CSS 파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할 거고요. 자, 리셋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자, 브라우저에서 사용되고 있는 블럭 요소 태그들 자, 저마다 고유한 특성이나 통틀어서 그냥 속성이라고 할게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자, 블록 요소 태그들이 저마다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속성들은요, 자, 문서를 꾸밀 때, 자, 불필요한 요소가 많아요. 자, 예를 든다면은 글자를 꾸며주고 있는 H 태그들에 들어있는 그 여백이라든가, 또는 우리는 UL이나 LI도 쓸 건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백이라고 하는 속성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우리가 불필요한 속성이 되기 때문에 자, 고유한 속성을요. div 요소처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필이면 왜 div냐? 자, div 요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디스플레이 블럭 이거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불필요한 속성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진 0이고 패딩도 0이고 글꼴은 인허리트고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형태가 div예요. 자, 그래서 div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리셋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고요. 그러면 css 자, 우리 다시 common.css는 왜 쓰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스타일링 하다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다시. 자,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메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여러 페이지로 얘네 페이지가 또 보일 거잖아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회사 속이라고 하는 페이지도 있고, 제품 속이라고 하는 페이지도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회사 속의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상단에 있는 로고랑 그 헤더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주었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은 형태가 보이잖아요. 제품 속의 페이지를 가도 똑같은 게 보일 거고 또 다른 데 가도 똑같은 게 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페이지들마다 헤더에 대한 CSS를 또 코딩하고 또 코딩하고 또 코딩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처럼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는 하나하나의 CSS에다가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SS 파일에다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R 링크만 걸어갖고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코딩하다 보면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비슷한 형태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에 연결하여 자, 우리가 스타일을 작업하는 거 스타일링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을 자, 줄여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리셋이라고 하는 거를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쓰는데 자, 지금 우리가 웹브라우저가 인터넷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약식으로 간단하게 리셋을 만들 거예요. 자, CSS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파일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eset.css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임시적으로 만드는 약식 리셋이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약식으로 쓰는 리셋. 자, 그래서 불필요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백이라고 했죠, 여백. 그래서 자, 모든 태그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건 전체 선택자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 0 그리고 패딩 0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선택자 이것만 쓰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거든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또 추가를 할 거는요. 자,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바꿔주실 거고요. 자, 이렇게 써놔도 리스트 li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 리스트 기호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서 자, ol 태그, ul 태그, li 태그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자,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가 앞에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none으로 놓으시면은 리스트를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 태그에다가 링크를 걸었을 때 우리는 링크가 표시가 안 되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inherit 상속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밑줄이 생겨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none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의를 해 놓으면은 얘네들이 약식 리셋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우리 HTML에다 이제 새 문서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시면 지금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 이거는 많이 해봤던 것들이잖아요. 잠깐만요. 자, 요거랑 컨텐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자, 시멘틱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HTML에서 파일 만들기 오늘은 day 18-1 언더바 콘텐츠 01.html 놓고 소희씨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별도 이제 D 드라이브에다가 프로젝트 폴더랑 루트 폴더 하나 생성을 하셔가지고 그냥 리셋도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해서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 저장해놨. 아, 컴퓨터에다가? 와우. 자,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놓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4분인데 15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